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먼저 94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던 분양 계약서를 이유로 여러분들과 저의 그 현대코아의 분양 계약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던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킴스 클럽 때 그 프랜차이즈 그 계약의 그 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도 있었고 94 년도에도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다들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심결법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서 항목에 자,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요. 자, 심결법령으로 와서 의결서, 재결서 여기 들어가면은 의결서에 자, 방시 한번 쳐 보죠. 자, 방시를 치면 이렇게 시정명령서가 뜹니다. 그리고 의결일이 94년 12월 26일. 자, 그 분양이 한창 될 때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 의결 94-468의 PDF 파일로 된 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 다들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 보세요. 현대건설 주 등 50개 업체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자, 그걸 보면 자,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고 보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그리고 건축이행 강제예거 2016 년도 그러니까 그 2016 년도 1월 22 일에 건축이행 강제예금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 드렸죠. 자, 그러한 건축이행 강제금이 2015 년도, 2016 년도에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급작스럽게 청구를 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가처분에 대해서 이거 심하다, 부당하거나 위법해도 할 수 있는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소 심판을. 그러고 나서 재결하고 나서 다시 또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미친 듯이 빨리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재심의 여지가 있다.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한 달도 안 돼서 청구가 되었고 그리고 뭐다? 합병도 안 해 놓고선 청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3 층을
딴지를 건 게 3 층은 교육 및 문화시설인데 이것은 판매 시설보다 아래 단계라서 신청이고 우리가 그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다라고 그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자 임차인 업체들이 주도를 한 거고 그걸로 해서 이제 2006 년에서부터 2011 년까지 진행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자 세금 같은 것도 건축이행 강제금도 다 미납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명도 소송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도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를 해 버렸고 그전에 예식장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납부를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청 허가서를. 자 그래서 불허가 처벌을 받죠. 그래서 불허가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면은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벌에 대한 취소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해도 할 수 있는 거. 이 취소 소송을 그래서 뭐죠? 90 일에 제한이 있죠. 자 그러고 나면은 재결서를 취소 심판의 재결서를 받고 다시 취소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남자가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첫날. 그러면 서로 간에 커피숍에서 30분 1 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면 자 밥을 먹습니다. 그죠? 자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소고기 아니 저기 뭐 스테이크를 써 놓은 데로 갔습니다. 자 가고 자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는 이제 적당한 스킨십과 손도 잡고 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남자가 진짜 이 여자랑 이 아가씨랑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에게 첫날부터 푹 빠졌다. 그리고 당신한테 당신이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순리죠. 자 그런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또 취소 소송은 자 뭐죠? 첫날에 만나 놓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집에서 뭐를 고친다 하더라도 소중대로 나가야 됩니다. 대중소로 나갈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자 합병도 안 해 놓고 한 다음에 그 그것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니 또 뭐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자 진정성이 의심되고 이러한 소송을 함으로써 2006 년부터 2011 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분 소유주 임차인 업체가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소유주들이 같이 작당해서 한 통속으로 돼서 취소 소송을 청구를 했으니까 어 관할청이 봤을 때는 '어 잠깐만 이 임대주들도 예식장을 주도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몰아버린 겁니다 이거를. 자 외부에서 보기에. 자 이 소송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아실 게, 자, 2007 가단에 해당되는 건물 명도, 이건 구분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주식회사 휴먼 넥서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프라 웨딩, 뭐 4층 이렇게 되고, 대표이사 정희, 뭐, 다들 아시죠? 정모 씨.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 문모 씨랍니다. 문 씨입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한 게 2008년 7월에, 뭐죠? 명도 소송. 자, 문모 씨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정모 씨고, 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재판 기록 열람 파일입니다. 2016 9단 2024에 해당하는, 자, 재판 기록 열람 파일입니다. 자, 이게 쭉 이렇게 청구가 되고, 자, 이건 소장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게 다 감췄습니다. 이름은 감추고, 자, 소송 대리인 문모 씨. 문모 씨인데, 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자, 이때 건물 명도, 보이시죠? 건물 명도를 했다. 명도 소송을 했다. 자, 정모 씨. 그리고 정모 씨의, 정모 씨 측 변호사 문모 씨. 자, 문모 씨.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모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모 씨가 이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자, 원고들이 그러니까 건축이행 강제금이 2015년 16년도에 부과가 돼서 했는데 그 변호사가 문모 씨입니다. 자, 이러한 소송을 누가 청구를 했을까요? 자, 한번 쭉 보시죠.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해소. 자, 2015년 12월 29일 이행 강제금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자, 뭐 하고, 자, 그래서 정보 취지를 변호사가 적은 게, 자, 지상 1층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넣고, 중요한 거는 그러나 원고들은 건물 1층 예식장과는 어떠한 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임료, 월세 등 여하한 명목으로 수익을 얻은 바 없고 다만 판매시설 업체인 카펠라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거는 각자 어떻게 계약이 된지를 몰라요, 서로. 어떤 분들은 명도 소송 하신다고 전혀 예식장이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식장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예식장 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세라도 받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분들도 있고 자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자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자 모든 구분 소유주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대코아랑 전혀 동떨어져서 명도 소송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인데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한 통으로 그 그냥 고정을 해 버리고 그리고 이 사건 건물 1 층은 용도가 판매 시설로 허가 나 있고 원고들은 용도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예식장 용도로의 무단 용도 변경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 건 소송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소송에 대해서도 자 진정성이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만큼 자 진정성이 없다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계속 한번 읽어 보시죠.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 또 뭐죠?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 여자랑 마음에 드는 그 여성을 첫날 만나서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마지막에 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취소 소송을 청구한 거예요 그냥. 자 자 원고 명단 보이시죠? 자 이제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 이제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양순부 님, 허경랑 여사님인데 허경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자 양순분을 했을 때 자 도장 그리고 중간중간 자 이렇게 이 조모 씨 여사님은 조 여사님은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도 소송하고 그 차원이 다른 아주 복잡한 소송을 예식장이랑 계속 해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괄적으로 자 도장이 들어가 있고 자 건축이행 강제금 총 금액은 5,645만 3천 원. 자 지하 1층 분들도 잘 한번 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
소송을 위임합니다. 자, 피고 그러니까 그 강동구청은 자, 변호사 법무법인 사랑에 그 저기 했습니다. 자, 했는데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원고들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단지 구분 소유주 저일 뿐 어떠한 불법 사용을 한 바 없습니다. 자, 이 부가 대상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업체는 예식장으로서 휴먼 넥서스, 시어터프라, 라바스티라고 상호가 계속 바뀌며 사업주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피고 측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변호사가 자, 이러한 자, 휴먼 넥서스, 주프라 웨딩홀, 그다음에 주피터, 자, 그리고 하나 웨딩도 이렇게 있었죠. 시어터 웨딩 프라, 라바스티, 카펠라, 칼리소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휴먼 넥서스, 시어터 프라, 라바스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 건축이행 강제금을 자, 청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자, 이 소송을 청구를 함으로써 이 취소 소송을 청구를 함으로써 자, 2011 년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시간의 연속상을 자, 해 봐서 자, 구분 소유주들이 관할청에 이러한 행정 소송을 청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 그리고 권리의 변동 각기 다양한 그 법률 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사익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리고 각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어떤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라거나 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한 통으로 그냥 몰아버린 겁니다. 뭐 각 원고들하고 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식장이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점유상에 점유세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민원을 계속 청구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명도 소송을 계속 대항을 해 간 분들도 있고 명도 소송이 아닌 다른 복잡한 소송으로 세원기공서부터 웨딩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송을 청구하신 하고 대항을 하시는 조여사님 같은 분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찍고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2008 년도에 명도 소송을 한 상대 쪽의 그 정 씨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변호사하고는 대리 관계를 체결하지 않으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 자, 그래서 이러한 게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자, 라바스티 2015 년에 납부 금액이 5,800만 원, 5,800 뭐 얼마 그리고 2013 년에 시어터 웨딩 프라하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억 1,300만 원, 여만 원. 자, 엄청 많죠. 또 시어터 비딩 프라 2013 년에 1억 1,300여 만 원. 자, 이 계속 이렇게 그 체납되어 갑니다, 지금. 자, 1억 1,400 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억 1,400여만 원. 자, 1억 1,400여만 원. 2012년 자, 1억여만 원. 자, 제가 지금 작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휴먼 넥서스 얼마? 자, 금액이 939867 9,398여만 원. 휴먼 넥서스 또 얼마죠? 자, 1억 509만 4,840원 만 원. 자, 2009년 얼마죠? 또 휴먼 넥서스 자, 9,218만 3,690만 원. 자, 제가 이런 게 자, 돈이 하도 황당한 돈이라서 자, 여러분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1억 47만 뭐 어떻게 돼 이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억 47만 아니 뭐 어떻게 예. 자, 2008년도에 자, 8,666만 1,680원 80만 원. 80 자, 또 8,834만 5,790원. 자, 9,000 9,772여만 원. 자, 이게 다 미납된 겁니다. 자, 이게 자, 그래 놓고 2006년도에 자, 그냥 쭉 보세요. 그냥 제가 읽기도 귀찮네요, 지금. 자, 과태료 체납 내역 12건. 자, 총 체납액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자, 11억 3,831만 5,340원. 자, 언제? 2011년 1월 11일 휴먼 넥서스 건축이행 강제금.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자, 2011년도.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쭉 이게 체납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신 바대로 자, 이렇게 바꾸면서 자,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자, 이런 계약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이렇게 수시로 바꾸고 체납해 갔는데 어? 어떻게 단정 지어서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변호사는 이 구구절절하게 세부적으로 얘기 안 했죠? 다 그냥 하나로 그냥 몰아버린 겁니다, 계약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 대한 청구에 대한 자,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합니다. 자,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 자, 뭐냐?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시설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단 용도 비용. 그런데 원고들은 판매 시설로 저나 여러분 같은 지상 1층의 지상 1층에 여러분들을 구분 소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판매 시설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원고들의 점포 33개를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자, 왜? 지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2006년도에 임차인이 주도한 웨딩홀 업체가 주도한 무단 용도 변경에 구분 소유주들 모두가 위반 건축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2011년까지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소송은 2014년 5월 1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종국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2016년 건축이행 강제금 부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2011년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봐야 되고, 이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은 2006년도에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5년 6월 10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13일 다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2015년 12월 2일 피고는 시정명령을 얘기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정명령서 이런 거 날라오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겁니다. 저 지난 영상에 보셨다시피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서의 사전명령서처럼, 자, 그렇게 근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에. 그래서 피고는 자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처분했다. 자, 지하 1층도 자, 잘 보십시오. 자, 136만 9천 원대, 127만 6천 원대. 자, 이게 평당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한 제곱미터당 제곱미터에 해당해서 자 하는 겁니다, 이제. 자, 127만 6천 원, 122만 3천 원. 자, 이게 그 2015년 12월 29일에 나온 겁니다. 자, 135만 원대, 142만 원대. 자, 대략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되고 200여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무단 용도비, 자, 어떻습니까?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주장하는 거는, 자, 일단 장수도 엄청 많죠? 자, 그렇다 집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변호사 그 문모 씨가 쓴 거는 어떻습니까? 한두 장. 딸랑 한두 장. 자, 그리고 자, 그 정모 씨의 변호사 2008년도 때 무단 용도 변경의 상대 변호사. 자, 그리고 주하나 웨딩 라인은 판매 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고,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 이번 기회에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상 1, 2층에. 자, 예식장으로 무단, 그러니까 여러분 판결문을 봐야 되는 거는 거기에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기지를 마십시오. 자,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어찌 됐든 자 1, 2층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고, 자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나오죠. 이에 따라 무단 용도 변경을 왜 자꾸 제가 얘기하는지 그 포인트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2006년경로부터 이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자,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은 겁니다. 자, 그리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7년간 피고가, 그러니까 관할청이, 강동구청이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임차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만 해도 11억 3,831만 5,340원에 이릅니다. 자, 끔찍하죠? 자, 그러나 1, 2층 임차인은 피고의 무단 용도 변경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주기적으로 기존 법인의 해산 및 새로운 법인 신설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자, 법인 신설이라고 해서 자 5번을 참고하래요. 자, 5번에 갔습니다. 자, 5번이 어떻게 되죠? 하나 웨딩 라인, 휴먼 넥서스, 프라하 웨딩몰, 시어터 웨딩 프라하, 라바스티.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이거랑 제가 한 거랑 자 비교를 해 보시죠. 이게 맞는가? 아, 선생님. 자,
하휴프시라. 하휴프시라. 자, 제가 앞대가리만 읽었습니다. 하휴프시라. 하 맞죠? 휴 맞죠? 프 주피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 휴, 프 주피터, 시 라바스티.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로운 법인 신설 절차를 반복했는데 자, 관할청인 강동구청도 헷갈릴 정도로 자, 주피터가 빠질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들이 어떻게 예? 이자들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바꿨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떼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의 납부까지 회피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점포를 카펠라라는 판매시설 업체에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 주장한다. 자, 뭐가? 자, 6번 소장 청구인 뭐 이렇게 해서 자, 2011년에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라바스티가 주 시어터 웨딩홀의 지위를 승계해서 예식장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위를 승계해서 예식장업을 하고 있다. 이거 임대차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임차인을 두었는데 그 임차인이 또 임차인을 둔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원고유들이 거론한 카펠라란 주 라바서트의 홍전무라는 사람이 개인 이름을 내걸고 차린 명목상의 업체에 불과하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파들고 조사하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원고들의 행위 선고, 건물의 제1, 2층 점포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구분 소유자 39명. 자, 이거 확대 해석이죠? 1, 2층 점포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구분 소유주 39명. 자, 2011년 7월 5일 피고에게 자신들 소유 구분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무람히 지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 신고를 일괄적으로 했다. 자, 어디? 무엇을 근거로?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것을 근거로.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건축물 대상에 미쳐 있는지? 자, 여러분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2016년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에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알아야 된다. 변호사랑 상관없이. 자, 2014년 5월 16일까지 종국 판결이 났습니다. 자,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 2006년. 자, 제가 그 건축물 대장 다 지난 영상들에 다 보여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피고에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원고들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
자, 판매 시설을 해야 한다. 자, 그거는 압니다. 자, 그래서 피고는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자, 2011년 7월 13일에 자, 제가 찾은 자료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 7월 13일. 자, 맞죠? 제 자료는. 자, 그런데 2011년 8월 8일. 자, 일주일 만에 피고를 상대로 아니 한 달도 채 안 돼서 피고를 상대로 행위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쉽게 말해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12월 9일 패소했다. 자, 그리고 종국에 2011년 5월 13일 5월 16일까지 가서 패소는 확정되었다. 자, 이렇듯 원고들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를 저기를 주장을 해야 되면요. 우리는 지하 1, 2층 점포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왜? 자, 1, 2층 이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뭐냐? 자, 보시죠. 여러분의 지상 1층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에요. 저처럼 위반 건축물입니다. 언제? 2007년 1월 19일 날. 자, 이거는 공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표제부를 보십시오. 2007년 1월에 없죠?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2019년에 지하 1층은 이렇게 한 40-50개가 위반 시설물 다 돼 있죠? 그런데 2007년도는 없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생략한 건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왜? 표제부라는 거는 뭐냐면 집합 건물의 총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자, 자, 이 개인들의 잘못으로만 국한을 시켜 버립니다. 101호 너가 잘못했어. 101호 너가 잘못했어. 그런데 만약에 자, 이렇게 자, 2019년에 12월 2 일에 해당하는 지하 1 층에 40-50 개에 해당하는 이 무단 용도 변경에 이렇게 표제부에 표시가 되었다면 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무단 용도 변경을 시정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장에 대한 논리, 타당성, 그리고 정도와 상식. 자,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점포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니, 우리는 몰랐어. 각자의 잘못으로 강동구청이 우리한테 그렇게 각자의 잘못으로 한 거 아니냐. 어? 우리가 자, 단체로 협력해서 무단 용도 변경의 시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표제부에는 기록을 안 했는지. 자, 그래 놓고 자, 합니다 이제. 자, 한번 가시죠. 이렇듯 원고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 버립니다. 이렇게 몰아 버립니다. 자, 그러나 위도한 위법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시정하라고,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할청이 우리한테. 자, 이 자들은 자,
체납도 해 가고 자 11억 이나 체납해 가고 한 자들이 월세를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리고 국세는 제대로 납부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러한 논리를 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은 어땠죠? 딸랑 한두 장 써서 예? 딸랑 한두 장 자 관할청의 답변서랑 비교되죠?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층의 구분 점포들을 지난 10 년간 계속해서 문화 및 집화 시설에 해당하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각해 달라. 자 그래 놓고 자 자 입증 방법도 자 엄청 많습니다 이거. 자 거의 한 15 개에서 한 20개 되죠. 자 우리 자 원고 쪽에 변호사는 어떻게 되죠? 자 증거가 증거가 입증 방법 딸랑 2 개, 첨부 서류, 입증 방법 딸랑 2 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각 등기부 등본 끝. 하나로 그냥 몰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각기 다른 계약을. 자 그리고 신모 씨가 자 신모 씨가 탈원서를 내요. 구분 소유주들을 대표해서. 제가 도장도 다 보여 드렸죠? 자 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 이런 거를 씁니다. 자 여기에 그럼 뭐 진정성이 있다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뭐 시가로 계산하는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가로 계산해서 건축이행 강제금 뭐 부과하는 거. 자 그런데 자 한번 이제 자 이렇게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저기 여기는 항소 상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신모 씨가 이제 자 송달 납부서를 2017 누 31806 자 송달 대표자 지정 및 송달 장소 신고 자 어디 신모 씨를 대표 송달자로 지정해 주시고 자 아래 장소를 송달 장소로 해 주실 것을 신고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판결문이 제공되지도 않고 자 어디 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현대타워 빌딩 현대코아 빌딩 515호 자 여러분 송달이 510호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 정시 있는데. 자, 송달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했다는데 자, 또 어떻게 되죠? 자, 보십시오. 자, 도장이 자, 또 싹 이렇게 란자 부분이 지워져 있고 자, 그거를 어떻게 또 파악했는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양순분 씨, 허경 이게 싹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도장이. 자, 그리고 다시 또 모든 사람들의 자, 조 여사님 것도 다 또 청구돼 가지고 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뭐죠? 고등법원에는 또 박모 씨라는 변호사를 바꿉니다. 자, 또 바뀌어집니다. 뭐 바뀌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자, 또 보십시오. 자, 딱 보이죠 또. 허경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순분. 그리고 그 조모 씨, 조 여사님께 다 들어가 있고. 예? 자, 여러분. 자, 조 여사님들. 어? 명도 소송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 31명. 자, 1심에 1심의 판결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심의 변론문, 1심의 그런 것 때문에 다 저기 했으니까 저도 이제 지치네요. 자, 여러분이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영상에 자, 차혜진 의원 자, 2013년에 12월 6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건축이행 강제금 지금이 언제냐면 2013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 건축이행 강제금 자, 체납액 자, 초로동 소재 시어터 웨딩 프라 세외 수입 즉 이행 강제금 체납가 징수 자, 보십시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5,400만 원 부과해서 370만 원만 징수했다.
그리고 현재 총 체납액은 13억 5,060만 원. 그리고 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 휴먼 엑서서 뭐 11억 뭐 시어터 웨딩 프라 2억 뭐 추심했다. 현재 압류해 놓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프스 스키장에 고성건 의회하고 그 저기 공무원들 똘똘 뭉쳐 가지고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인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알프스 스키장에 그런 이 체납 그리고 연체된 자들을 막아내었죠.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 놓고 자, 현대코아 1, 2층 자, 하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그 건물주 측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 체납된 이행 강제검도 사용자가 최근 납부 의사를 밝혔다. 우리 고와 협의 중이다. 무던 용도 및 시장 했는데 자, 이게 언제죠? 자, 2013년 12월 6일입니다. 자, 그 근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자, 2014년 5월 16일에 가서야 종국 판결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2013년 12월 6일인데 최근이라 해봤자 뭐 10, 11, 11이었겠죠? 자, 그런데 2013년에 10, 11, 12 그런데 이 판결은 2014년 5월 16일에 종국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짝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을 교묘하게 임차인 업체가 그리고 이 진위 여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위 여부가 자, 이때 납부를 했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다시 또 자료를 한번 보시죠.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료가 다른 데 있나 보네요. 아, 여기 있구나. 자, 보이시죠? 138억 153원은 언제 납부했다? 2015년 3월 31일에. 자, 13억 11억 이렇게 납부했는데, 아니 저기 연체됐는데 2000 그러니까 2013년 12월 6일에 그 주변에 13억을 부과되었는데 현재 총 체납액 13억. 자, 그렇죠? 자, 그랬는데 2013년 12월 6일에 근데 언제 납부했냐면 내겠다 해 놓고선 자, 2015년 3월 30일에 그렇죠? 자, 보십시오. 3월 30일에 2015년 3월에 납부했다는 자, 2015년 3월 30일 이거 보이시죠? 자, 잘 안 보이시겠다. 누락분. 2015년 3월 30일 납부했는데 얼마? 자, 딸랑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1280만 원.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